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이 고요한 이 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참 멋지고 아름다운 우리나라입니다. 요즘 제가 이 저출산 얘기를 하다가 이 캄보디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방향을 크게 벗어난 게 아니고 이 젊은 청년들이 왜 캄보디아로 가느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출산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캄보디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캄보디아로 가는 사람들이 젊은 청춘 남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출산과 대책을 논함에 있어서 그 핵심이 젊은 청춘 남녀에 집중되어야 합니다. 저같이 이 결혼에 실패한 장년의 경우에서는 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젊은 청춘 남녀 이렇게 문제에 있어서는 국가나 제도가 여기에 대한 기본 바탕을 만들어야 된다고 나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되었나, 나는 이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캄보디아 문제를 거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제가 이 캄보디아하고 이 청년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캄보디아로 가는 사람들이 나이가 30대 이 중반에서 30대 후반짜리가 많습니다. 그러면 30대 중반에서 30대 후반, 이 나이가 어떤 나이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왜 이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이 캄보디아 문제를 이야기하고 또 이 군대를 동원해서 캄보디아를 치라고 하는 것인지 내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0대 중반에서 30대 후반, 이 나이가 어떤 나이인가? 바로 인생에 있어서 최초의 벽에 부딪히는 나이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최초로 벽에 부딪힌다. 바로 이 벽에 부딪힌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30대 중반에서 30대 후반 젊은 청춘 남녀가 나이가 적어서 가는 이 캄보디아로 가는 것입니까? 그들이 캄보디아로 갈 때 캄보디아 사람들이 평균 월급이 3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거 모를까요? 압니다.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월 1,000만 원. 여러분, 월 1,000만 원이 네 집 개 이름인 줄 압니까? 여러분, 제가 그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이 모든 청춘 남녀나 이 투자를 습관처럼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투자의 세계에서는 위험한 장사가 많이 남는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위험한 장사가 많이 남는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왜 우리 한국이 30대 중반에서 이제 40대 접어드는 이 청춘 남녀들이 왜 위험한 장사가 많이 남는다, 이 길로 가야 한단 말입니까?
그런데 그 위험한 장사가 많이 남는다. 이 장사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바로 보이스피싱을 하고 사기를 하고 마약을 팔고 남이 통장을 갖고 와가지고 대포 통장을 만들어서 현금을 거래하고, 이 세상에 이 도둑질의 강도질에 이제는 사기꾼까지 만드는 이러한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이런 위험한 일들은 목숨을 담보로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직이 생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물며 보이스피싱을 하고 마약을 하고 강도질을 하고 금융거래를 하는, 금융거래도 불법적이건 이런 골라서 다 하는 이런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이러한 일에 30대 중반에서 30대 후반 이러한 사람들이, 젊은 청춘 남녀가 이 캄보디아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목숨을 내놓고 가는 굉장히 위험한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과연 위험한 것을 모를까요? 모를 리가 있나요? 나이가 적나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할까요? 문제는 30대 중반에서 이제 30대 후반, 40대 초반, 이 나이가 어떤 나이냐? 나는 이 나이가 벽에 부딪히는 나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벽에 부딪히느냐? 바로 첫 번째 부딪히는 장벽이 연애와 결혼의 장벽입니다. 연애와 결혼의 장벽. 둘째, 자산 형성의 장벽입니다. 자산 형성의 장벽. 셋째, 대인관계의 장벽입니다. 30대 중반에서 30대 후반, 40대 초반은 바로 이 장벽에 부딪히는 것입니다. 30대 중반에서 30대 후반, 40대 초반, 이 사이에서 충분한 자산을 형성해야 됩니다. 이때 자산을 형성하지 못하게 되면 앞으로 자산을 형성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벽에 부딪히는 것입니다.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벽에 부딪힙니다. 그리고 이 30대 중반에서 30대 후반, 40대 초반에서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이 아버지 어머니가 결혼하듯이 야야 어느 집에 저 총각 하나 있는데 결혼한다, 맨날 며칠 날 잡아놨으니까 앞으로 저 시집 장가 가가지고 열심히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해서 느닷없이 결혼하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연애 관계가 이 3년, 5년, 길게는 10년도 갑니다. 이 남녀가 연애를 한다고 하는 것은 남자가 엄청난 돈을 소모를 한다는 것입니다. 연애라고 하는 것은 곧 돈이 소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애를 함에 있어서 이 여자가 50%, 남자가 50% 이렇게 반땅한다, 이런 것은 선진국에나 있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이 대한민국보다 훨씬 많이 다친 이 영혼들이 넘쳐나는 미국이나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이 전부 다 반땅을 합니다. 먹는 것도 반땅, 노는 것도 반땅, 모텔 가는 것도 반땅. 그것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이 다쳤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놈도 강간범 한 개씩 있고 저놈도 강간 미수범 한 개씩 있고
2년도 선수, 저년도 선수 아마 뭐 그렇게 될 것입니다. 다치고 또 다치다 보니까 이제는 소용없다. 밥을 먹을 때도 네 밥값은 네가 내고 내 밥값은 내가 내고, 영화관에 갈 때도 네 표값은 네가 내고 내 표값은 내가 내고, 그리고 마음 안 들으면 서로 각기 돈 썼으니까 쿨하게 헤어지고, 아마 그렇게 됐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민족과 정서상 남자가 한 80%에서 90%의 돈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연애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돈을 소모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자가 데이트하면서 어디 가서 국밥집에 가서 밥을 먹느냐? 아닙니다. 최소한 옆에 포크 놔두고 한쪽에 칼 들고 썰면서 찍어 먹어야 그래도 한 끼 먹었다라고 말하는 게 이 대한민국 여자들입니다. 옷을 입어도 그야말로 삐까번쩍한 메이커, 그런 것만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메이커가 떼진 옷은 이 아울렛으로 나옵니다. 100만원짜리가 아울렛으로 오는 순간 불과 20만원, 30만원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 아울렛에서 안 팔리게 되면 이제 일반 시장통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10만원, 20만원으로 떨어집니다. 아무리 좋은 노래도. 만약에 조금 더 모한다 하면 5만원, 3만원으로 떨어집니다. 똑같은 옷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절대 살려고 하면 백화점 가가지고 얼마나 많은 돈을 내놓느냐, 돈이 무게로 남자의 실력을 검증받아야 됩니다. 그러한 생활이 3년, 5년, 10년 그렇게 지속되게 됩니다. 그것은 남자가 엄청난 재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이런 판정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난한 과정을 거쳐서 결혼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 30대 중반, 그리고 30대 후반, 40대 초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돈이 없고 이 자리가 안정되지 못한 사람은 이만한 돈과 재력을 과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역시 한 곁에서 물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맥이 벽입니다. 자기 친구들은 공무원이 돼가지고 안정되게 돈 벌고, 이 판사 검사 돼가지고 안정되게 돈 벌고, 또 대기업에 들어가서 안정되게 돈 벌지만 그런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나요? 100명이 있으면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 한 서너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중소기업에 다닙니다. 이게 바로 우리 현실입니다. 또 사회구조라고 하는 것도 100개의 기업이 있으면 100개의 기업 중에 대기업은 한두 개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중소기업입니다. 그리고 이 중소기업이 만든 수많은 소소한 제품들이 모여서 대기업에서 하나의 완제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사회구조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엄청난 임금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에 들어가서도 꾸준하게 이렇게 댕기면 이렇게 다행이지만은 그렇지 못한 청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돈이 관리가 대단히 어려워지고 힘들어집니다. 연애도 못하고 저축도 못하고 투자활동은 더더욱 못합니다. 이게 또다시 벽에 맥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돈이 없으니까 인맥도 자유지간에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맥도 약하고 활동 반경도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인맥이 벽에 부딪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인맥이 벽에 부딪히고 이 금전이 벽에 부딪히고 결혼이 벽에 부딪히면 사람이 한쪽으로 몰리게 됩니다. 사람이 몰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몰리게 되면 어떻게 하든지 현재를 타파하려고 수없이 노력을 하게 됩니다. 현재를 타파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현재를 타파할까? 그러나 나이 35에서 이 30대 후반, 40대 초반이 무엇을 새로이 한다고 하는 것은 막상 하려고 해보면 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그동안에 달려온 길은 이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고림무원이 막다른 골목에 몰렸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남이 말에 솔깃솔깃하게 됩니다. 그 캄보디아가 한 달에 월급이 30만 원밖에 안 된다. 그런데 한국인이 오면은 1000만 원씩 주겠다. 귀에 솔깃하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솔깃하게 안 들어올 수가 있나요? 그리고 많은 의심을 합니다. 그러나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많더라도 유혹에 못 이깁니다. 그러면은 까짓거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까짓거 뭐 한번 하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이 30대 중반에서 나이 이제 40대 초반에 다다르면 그때는 어느 정도 인생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생각하기에 따라서 아주 위험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성공이란 것이 무엇이냐?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남이 피눈물 위해서 싸워진 아성이다. 남이 눈물과 땀을 먹으면서 성공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돈을 버는 것이란 것은 착실한 경제활동과 투자활동과 정상적인 노동을 통해서 버는 것이 아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것을 빼앗으면 되는 것이다. 이 남의 것을 빼앗으면 되는 것, 그것은 고래로부터 있어 왔었던 수없이 많은 행동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자신을 합리화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젊은 청춘 남녀들이 해외로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숨을 담보로 이제는 남이 피눈물을 뽑아내기 위해서 떠나는 것입니다. 남이 피눈물을 뽑아내기 위해서 떠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만 되는 것인가요? 우리는 여기에서 수없이 많이 머리를 맞대고 수없이 많이 해법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저 캄보디아 문제는 확실하게 해결해야 됩니다. 어떻게 범죄 집단이 국가의 통치력과 결합이 되어서 사람을 납치하고 죽이고 도둑질을 하고 사기를 치고 어떻게 그렇게 하는 거대한 공장을 만들어낼 수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것이 이러한 행위가 성공 신화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범죄 공장을 만들게 되면
정말로 골치 아픈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은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돈만이 정의이고 돈만이 진리이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를 파견해서 조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찰이 출동한 게 아니고 군대가 출동한 것입니다. 경찰이 출동하는 것과 군대가 출동하는 것은 어떠한 차이가 있느냐? 경찰은 범죄자를 구분하고 신문하고 피의하고 조사하고 이렇게 합니다. 군대가 출동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가서 일방적으로 다 잡아 죽이라는 것입니다. 다 잡아 죽이라고 군대를 보내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범죄단체 하나, 단지 하나 전체를 완전히 지도상에서 날려버려야 됩니다. 그 범죄단체 안에는 한국인도 있을 것이고 중국인도 있을 것이고 캄보디아인도 있을 것이고 유럽인도 있을 것입니다. 필요 없습니다. 경찰이 출동하면 하나하나 잡아서 조사하고 신문하고 하겠지만 군대가 출동하면 필요 없습니다. 단지 자체를 완전히 날려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거대한 범죄 조직이 세상으로 퍼져나가고 자신을 정당화하고 자신들을 포장하고 합리화하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정말로 나쁜 행위이며 있어서는 안 되는 행위입니다. 확실하게 이번 기회에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캄보디아와 우리나라의 군사력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 군대가 출동하면 캄보디아 군대는 무시해도 될 정도입니다. 강력하게 앞뒤 재지 말고 이 실행을 옮겨서 그 범죄단체 자체를 없애버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범죄를 일으키고 도주한 이 연관되는 자들은 끝까지 지구상에서 추적해가지고 지구상 어디를 있더라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나라의 젊은 청춘 남녀들이 또다시 그러한 조직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으며 세상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범죄단체가 퍼져나가서 각국으로 퍼져나가는 행위를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내가 지금 과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경제는 정상적으로 활동되고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국가의 시스템도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과학과 기술과 문화의 발전도 정상적인 체계와 정상적인 사고와 정상적인 이 상식을 기초로 발전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돈이 모든 것이다. 돈만이 정의이고 진리이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이스피싱을 하고 사기를 치고 이 마약을 팔고 사람을 잡아서 납치하고 고문하고 죽이고 이렇게 해서 돈을 번 것이 성공신화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남녀의 연애 문제나 성 문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만 될까? 네,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 캄보디아의 사람들이 왜 가는지, 그리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를 조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듣고 한 번쯤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또 이야기해야 되겠지요. 참 맨날 입 아프게 떠듭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외우라고 이렇게 입 아프게 떠드는 것입니다.
성매매 합법화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매매 합법화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머리 아프게 입 아프게 떠드는 것입니다. 젊은 청춘 남녀 여러분, 둘이 손잡고 어디든지 간에 둘이 놀러 다니시고 또 그 지역의 상권도 먹고 살기 위해서 이 맛있는 것도 사 드시고 또 그 지역의 숙박업소도 먹고 살기 위해서 떡도 많이 치시기 바랍니다. 청춘 남녀가 치는 떡이 나쁜 떡이 아닙니다. 그거 쳐봐야 됩니다. 요즘은 청춘 남녀들이 떡을 못 치다 보니까 수치와 데이트로 결혼을 합니다. 그 수치와 데이트로 결혼하는 그거 참 힘들어집니다. 결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떡을 쳐보세요. 그러면은 영이 남자한테 와서 이야기합니다. 이 여자 정말 이뻐. 이 여자 정말 괜찮아. 이 여자 정말 사랑스러워. 너와 함께 100년 살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영이 여자한테 가서 이야기합니다. 이 남자 정말 믿을만해. 이 남자 정말 성실해. 이 남자 정말 책임감 있어. 너와 함께 100년 살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떡을 쳐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답답합니다만 외우시기 바랍니다. 좀 달달 외우세요. 그리고 기혼자 여러분, 요즘 기혼자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일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기혼자 여러분들이 밤일을 열심히 하고 이 부부관계를 열심히 해야 아이를 낳지요. 그런데 이 밤일을 열심히 안 하니까 아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이는 어떻게 생기느냐? 바로 이겁니다. 부부가 박아야만이 애정이 쌓입니다. 부부가 박아야만이 사랑이 쌓입니다. 부부가 박아야만이 믿음이 쌓입니다. 그리고 애정이 쌓이고 사랑이 쌓이고 믿음이 쌓인 가운데 아이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박는다고 아이가 탄생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밤일이나 부부관계는 아이를 낳기 이전에 먼저 수없이 행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금에 우리나라는 당장 내일 모레 종족이 말살당하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오랫동안 벌써 수년째 0.6, 0.7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나라의 모든 것은 풍전등화 앞에 있다고 봐도 무방한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공원을 걷고 있습니다만 이 공원의 이 가로등이 언제 꺼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사람이 없는데 가로등을 어떻게 켜나요? 이 가로등은 거대한 세금 덩어리로 운영되는 것입니다. 세금을 낼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 가로등이 커지겠나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부부가 박아야 애를 낳는다고 말하는 놈이 이 세상에 내 뺏기 없습니다. 참 답답한 현실입니다. 그러면 계속 얘기해야 되겠죠. 좀 달달 외우시기 바랍니다. 외우라고 내가 자꾸 똑같은 얘기를 자꾸만 떠드는 것입니다. 외우세요. 애들은 떡이라고 하고 어른은 저 박는 거라고 했는데 애들은 떡이라 해서 내 미안합니다만은 내가 환갑을 넘었으니까 20대 30대 청춘 남녀는 저 꼬장꼬장한 노인네가 또 헛소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애들은 떡집에 가서 물어보세요. 그러면 떡집 사장이 아침에는
참기름 발라서 떡을 치고. 좀 외우세요. 달달 외우라고 이라는 겁니다. 점심때는 콩기름 발라가 떡을 치고, 이 저녁에는 들기름 발라가지고 떡을 치고, 밤도 낮도 없이 떡을 쳐대니까 아마 떡 하나 주면서 떡집 사장이 잘 이야기해 줄 것입니다. 그러고 기혼자 여러분들은 이 박는 거라고 그랬는데, 참내 좀 외우세요. 이것도 좀 외우세요. 내 이 환갑이 넘어가지고 부부가 뭘 박는지, 그게 뭐 부부가 마누라가 박는 건지 남편이 박는 건지, 그 뭐 누가 박는 건지 내 뭐 다 뭐지 이해를 못 하겠는데, 우리나라 정말 피곤한 나라입니다. 정말 피곤한 나라예요. 참 나원 그 뭐 피곤해도 뭐 방법은 없고요. 또 이렇게 떠드는 놈도 있습니다. 예, 기혼자 여러분들은 건설회사 사장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건설회사 사장이 아침에는 세모난 파이프 받고, 좀 달달 외우세요. 점심 때는 네모난 파이프 받고, 저녁 때는 둥그런 파이프 받고, 또 새벽에 자다 일어나가지고 커다란 강간도 세리 박아샀고, 밤이고 낮이고 박아대니까 아마 건설회사 사장이 입에 침을 발라가면서 그 어려운 난공사를 설명해 줄 것입니다. 그러니 기혼자 여러분들은 건설회사 사장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예, 모두 힘내시고 세상은 돌고 또 내일은 아침이 오는 것입니다. 모두 힘내시고 좋은 밤 되세요. 그리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